강원도 인기 여행지 영월 청룡포에서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참으로 힘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봤습니다. 청룡포로 유배온 지 2달 만에 17살의 어린 단종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이후 단종의 죽음. 그런데 단종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들은 어떤 것이고 또 왜 생긴 것일까요? 1457년 8월 큰 홍수가 이곳 청룡포를 덮쳤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물을 피해서 단종은 청룡포에서 영월 읍내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건데요. 청룡포를 감싸고 흐르는 서강은 유속은 느리지만 큰 물에 물이 불어 성이 나면 상당히 위험한가 봅니다. 지금도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여기 오시려면 꼭 청룡포 안내소에 배가 운행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영월 읍내 관풍원입니다. 물난리에 청룡포에서 피난으로 온 단종이 이제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 관풍원이 영월 읍내 현대식 건물들과 왕복 2차선 도로 건너서 바로 붙어 있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저 나지막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치 현재와 500년 전의 과거 사이에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시간의 문을 통과해서 조선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관풍원은 단종이 이 세상과 영원히 이별을 한 곳입니다. 관풍원 한 구석에 홀로 쓸쓸히 서 있는 자규루, 이 단촐한 두각이 단종의 죽음에 대한 최대 미스터리의 진원지랍니다.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 일종의 음모론이 생기는 것은 그 죽음의 동기나 사인 그리고 날짜나 시간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단종의 죽음이 바로 그런 의문사라죠. 자살인지 타살인지 교살인지 독살인지 그리고 날짜에 대한 기록이 다 제각각 엇갈리는 전형적인 의문사랍니다. 세조실록에는 10월 21일 스스로 단종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데요. 세조는 이 죽음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 이 기록의 신빙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0년 뒤 숙종실록, 금부도사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드리지 못하는 사이에 공생 즉 하급관원이 뒤에서 목을 졸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사약을 받고 사망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사인뿐만 아니라 이 날짜도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요, 단지 여기 며칠 상관이 아니라 아예 단종이 1457년 10월을 훌쩍 넘겨서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적어도 살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큰 미스터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이 역사적으로 핫한 논쟁은 여기 자규루에 있는 단종의 자작시 자규사의 한 구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규루에도 신비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함께 하거든요. 원래 단종이 올랐던 자규루는 불에 타서 소실됐답니다. 이후 정조 임금께서 자규루를 찾아서 다시 지어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곳에 민가가 5채 이상 서 있어서 자규루의 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풍원 저 옆 빈터에다 자규루를 그냥 짓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공사 시작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죠. 다시 여기를 와보니까 밤사이에 불이 나서 민가가 다 타고 아주 큰 바람에 재까지 다 싹 날아가서 자규루의 주춧돌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에 자규루 원형 모습 그대로 누각을 올릴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종 관련 유적지 곳곳에는 우연과 필연이 섞인 전설이 함께 전해져 오면서 그 신비감이 더해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울음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 같다는 자규, 두견새의 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읊었다는 단종의 자규사. 이 맨 마지막 구절이 그 문제의 구절이랍니다. 꽃피는 춘삼월에는 자규루에 오르지 말라는 이 식구 때문에 단종이 그 이듬해인 1458년 이 3월까지 적어도 살아 있었을 거다 라고 추측들을 한다는 건데요.
저 식구에 대한 이 해석이 진짜 맞는 걸까요? 정말 저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저 식구가 단종에 관한 여러 가지 실록 기록들보다 더 정확한 건 절대 아니랍니다. 단종은 1457년 10월을 넘기지 못한 것은 분명하답니다. 아마도 저 자규사에 대한 해석은 그 당시 정치 상황과 또 백성들의 하나의 믿음에 관련된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단종이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뺏긴 1455년 이후 끊임없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세조와 계유정난의 공신들, 세조의 세력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단종 복위 운동, 그 결과 세조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격하시켜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합니다. 1457년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 이때 세조는 단종을 이제 서인, 즉 평민으로 강봉시키고 그게 10월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게 되는 거죠. 영모를 일으켜서 왕이 됐다는 세간의 그 싸늘한 시선,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세조와 그 세력들에게 있어 단종은 그들을 가장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조선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종은 살아있어야만 끝끝내 지푸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단종은 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명제는 단종은 1457년 10월에 죽지 않았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게 당시 백성들 마음속의 왕은 단종이었다는 것, 단종이 계속 왕이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희망을 담은 그 표현 아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 그 음모론의 주인공들은 전 세계적으로 링컨, 케네디 같은 정치인들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논 같은 대중예술인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일 듯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이 모이고 또 간절한 소망을 담은 표현이겠지요. 영월군 홈페이지를 보면 이 한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질곡 많은 어린 임금과의 인연으로 오랫동안 왕과 함께 울었던 영월 땅은 그의 생애 끝에서도 넓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고 영원한 휴식을 선사했다. 이 글이 제겐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단종의 영원한 휴식처, 영월 장릉. 장릉은 조선의 왕릉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무인석이 없습니다. 흔히 그 이유로 단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칼을 든 자는 단종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고들 이야기한다는데요. 엄밀히 이 이야기는 속설에 가까울 뿐이라죠. 단종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또 영원히 완전히 복권될 수는 없는 그 사연을 담은 곳, 영월 장릉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